자, 여러분, 이제 북방민족의 특징 해가지고, 우리, 중국, 중원, 여기 부분에 이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비교 정리를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우리 10세기에 이제 돼서 등장한 이 5대 십국시기의 이 중국의 혼란한 그 시기를 틈타서 10세기에 저 위쪽에 요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그거를 만든 사람은 기억납니까? 야율 아보기, 그 야율 아보기가 이제 거란 쪽의 리더로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여기는 소개 안 돼 있지만 얘들아,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돼 있죠. 우리나라인 발해도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이 요나라고, 이 특이한 점은 얘들은 거란 문자, 즉 얘들은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공통점이 고유 문자를 다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북방민족의 전부 다 공통점이야. 자신만의 고유 문자가 있단 말이야. 한자를 사용한 게 아니고, 중국에 한자를 사용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 고유 문자가 전부 다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요 단어가 이번에 3월달 이 모의고사에 다 출제가 됐어. 그래서 고유 문자가 다 사용됐다. 자신만의 문자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나라 만든 사람이 야율 아보기, 그리고 발해도 멸망시키면서 성장했던 나라가 뭡니까? 요 거란 요 나라죠. 그런데 이 애들이 이제 특이점이 오잖아. 그게 뭐냐? 요거죠. 연운 16주를 차지하면서 이제부터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 왜? 이 연운 16주라는 곳이 뭐였니, 쌤이? 대표적인 도시가 베이징이 속한 만리장성 밑에 땅이잖아, 얘들. 만리장성 밑에 땅. 요 기억납니까? 연운 16주. 요렇게 있을 때, 어디였어? 여기서, 만리장성 이호에 있을 때, 어디지요? 요쪽 지역에 해당했죠. 요쪽 지역 일부 지역이지만 요쪽 지역에 해당하는 게 연운 16주 기억납니까? 여기였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원래 북방민족이 사는 곳은, 요 나라 애들이 사는 곳은 여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원래 중국 한족 애들이 사는 이 만리장성 밑에까지 이 지역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여기 있는 한족을 갖다가 이제 요 나라, 이 거란족들이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이것 때문에, 이게 핵심이야. 그럼 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스리나 이거지. 왜냐면, 자신들은 인구가 소수잖아. 이 드넓은 유목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드넓은 유목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냥 부족 단위의 소수민족이란 말이야, 얘들은. 중국에 비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인구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니.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그 고민들이 전부 다 이 북방민족들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봐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어떻게 했니? 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다스릴까? 걔들의 해답이 뭐야? 민족 말살 통치였잖아. 그런 것처럼 이 북방민족들도 이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일부나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얘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고민이 있었단 말이야. 참고로 우리 봤던 게 뭐야? 참고로 보면은 요거 기억나니? 5세기쯤에 선비족이 만든 북이, 기억나면 북이 문제, 이거는 쌤이 많이 해서 여러분 이제 알 겁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얘는 그 결론이 뭐였어? 어떻게 중국 한족 애들을 다스릴 것인가? 그 결론이 뭐였어? 얘들은 자기들이 선비족임을 포기하고 한족이 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성공해서 실패했잖아. 그럼 얘들은 생각한 거지. 예전에 북이 선비족이 저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 한족 중국 애들한테 흡수당했단 말이야.
흡수. 자기 민족이 진짜 없어졌단 말이야. 흡수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 그러면 얘들이 생각은 뭐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들이 항상 했던 그 유목민족의 스타일은 그대로 지키면서 중국 한족이 얘들은 농경민족이니까 농경 스타일로 지배하는 따로 서로 따로 리스펙트하는 이중지배 체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니는 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되니 그게 뭐다? 북명관 남명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북방민족 애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다? 전부 다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중 지배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중 지배 체제 되겠죠? 왜? 예전에 선비족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족한테 완전히 흡수당해가지고 아예 사라져버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성, 자기의 그 유목민족 스타일은 지키고 싶으면서 이 지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지역을 지배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따로 하는 거야. 따로. 어떻게? 거란족은 북명관 제도로 부족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이 살던 이쪽 지역에 있는 거란족애들은 북명관 제도로 다스리는 거고, 요 만리장성 밑에 있는 요 연운 16주이죠. 연운 16주 지역에 있는 한족은 뭐다? 남명관 제도로서 한족을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서로 통치 시스템을 완전히 달리하는 방식이 뭐다? 북명관, 남명관제입니다. 북명관, 남명관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거란 요나라면 꼭 나오는 게 뭐다? 키워드가 연운 16주나 북명관, 남명관 제도니까 꼭 좀 알고 있어. 이중지배체제. 자신이 흡수는 안 당하면서 중국 애들한테 뭐 했다? 이 중국 애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요 나라가 개발한 시스템이 뭐다? 따로 통치하는 북명관, 남명관 제도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요 나라가 들어서고 이 5대 19개 중국도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죠. 그 나라가 뭐니? 중국 송나라잖아.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니? 자기가 이 통일왕조를 이루니까 다시 이 연운 16주를 되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 요랑 송나라가 싸우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발리죠. 이 송나라가. 그 사건이 뭐야? 전연에서 맺었던 약속. 그래서 뭐다? 전연의 맹입니다. 전연의 맹. 체결하고 여기서 송나라는 계약서 쓰는 거죠. 연운 16주는 요 나라가 가져간다. 그리고 매년 엄청난 돈을 이 요 나라한테 지불하겠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 배상금 같은 거지. 엄청난 돈, 비단, 금, 은 이런 거를 받쳐주는 겁니다. 요 나라한테. 대신에 둘 중에서 위아래를 정하면은 누가? 형은 송이, 동생 쟤는 요 나라가 한다. 요런 게 담겨있는 게 전연의 맹 사건입니다. 알겠죠? 자, 되겠습니까? 키워드 요 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정리할 고유문자 사용한 거 하고 이 연운 16주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얘가 썼던 방식이 뭐야? 위쪽에 만리장성 위쪽에는 북명관 제도 되니 쉽게 말하면 거란족 애들은 북명관 제도로 다스리고 원래 있는 중국 애들은 남명관 제도로 다스렸다. 되겠죠? 이중으로 따로. 그리고 연운 16주 키포인트인데 여기를 두고 송나라랑 싸워서 이긴 사건이 뭐다? 전연의 맹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1세기 갑시다. 11세기 가니까 옆쪽에 등장하는 국가가 있죠. 요 옆쪽에 등장하는 국가가 뭐야? 이게 서하죠. 서하. 자, 11세기를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니? 11세기를 그리면 만리장성이네요. 만리장성. 심각하게 그렸네. 여기 송나라가 있고 송나라에도 카이펑이 요래 있다 치면은 요 위쪽에는 여전히 제일 강한 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쪽에 고려가 있습니다. 고려.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요쪽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다? 요쪽에 등장하는 나라가 여기 뭐는 서하죠. 서하. 11세기에 서하도 똑같이 자신만의 고유 문자가 있더란 말이야. 서하 문자라 부르고요. 이거를 건국한 사람 뭐다? 이원호.
예전에 티베트 계열 이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죠. 이 나라가 왜 잘 나갔느냐? 왜 잘 나간 이유는 뭐다? 비단길을 점령했었죠. 비단길. 그때 당시에 동서 무역의 핵심 길이었던 핵심 루트였던 이 비단길을 이 서아가 먹으면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야. 이 비단길을 막히니까 비단길이. 자, 그래서 뭐다? 송나라 서아가 또 한번 싸우게 되고 이 싸움에서도 누가 이긴다? 서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신에 승리를 거둔 대신에 송나라는 매년 서아한테 뭐 세패 이게 돈이야. 전쟁 배상금 쉽게 말하면 전쟁 배상금 막 같은 거지 어찌 보면 그거를 서아한테 매년 세패라는 게 돈을 준단 말이야. 금은 비단 이런 거를 매년 얘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대신에 군신관계를 맺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군 높은 사람 누구 송나라고 신 낮은 사람은 서아가 한다. 이렇게 그래도 자신의 체면은 차린던 게 이 송나라란 말이야. 송나라. 왜? 그래도 우리가 전세계 1인자인 중국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세기. 12세기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12세기에는 왜? 원래 요 동아시아 여기서 12세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요쪽에 12세기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어디가 추가돼? 이쪽에 여진이 이제 12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할 때도 나올 건데 이 여진이 계속 선장해서 나중에 이 아구다, 아골타, 여진어라서 그래, 아구다, 아구타, 아골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걔가 이 자기 여진 부족을 통합해서 나라를 만드니까 그 나라 이름이 뭐다? 금나라죠. 금나라. 요거 두 개가 애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가 이렇게 배웠어요. 요가 여기는 그냥 외워. 그냥 여진금, 여금이 이상하잖아. 몰라. 요거는 요거 하여튼간에 해가지고 이거 썸네일 쓸라나 이번에 요거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진 금나라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바이 아구다가 이 만들죠. 리더 부족장 아구다가 여진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송나라 입장에서 계속 뺏겼던 지역이 있죠. 아까 전에 어디 요쪽에 있던 요 연운신육주를 결국에는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 만리장성 밑에 이 땅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요 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잖아.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뭐다? 1대1로 싸워서 졌으니까 2대1로 싸우는 선택을 하지. 그게 뭐야? 여진한테 말하는 거지. 야, 2대1로 해서 요 나라 해서 우리가 여진을 여진이래. 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래서 실제로 뭐니? 이 여진이 진짜 중요한 업적이 뭡니까? 이 거란을 갖다가 하는 거? 요 멸망시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송나라한테 말하는 거였잖아. 야, 우리가 그렇게 네가 원하던 요 나라 거란을 멸망시켰어. 네 약속대로 우리한테 돈 주기로 했잖아. 돈 내놔. 그랬더니 송나라가 이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면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 벌어져? 나중에 여진 금나라가 송나라까지 쳐들어오는 이 정강의 변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하이펑이 완전히 작살납니다. 완전히 작살나고 불타고 그때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이라는 애가 있어. 두 명인데 이 두 명이 다 끌려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야.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완전 이제 이 송나라 원래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송나라는 작살이 나고 얘가 뭐니 어쩔 수 없이 저 창장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남송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서 이 금나라의 위세가 12세기는 대단했어. 그래서 전 세계 이때 당시 1인자는 뭐다? 여진 금나라였습니다. 여진 금나라. 그래서 요 지도를 갖다가 12세기를 갖다가 한번 쌤이 그려본다면 쌤이 키가 되지만
키가 돼요. 키가 되지만 판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야. 얘들아, 알지? 쌤, 키 큰 거 알잖아? 150m. 150m인 거 발음이 안 되네? 하여튼, 봐봐. 크잖아. 자, 그래서, 의자 안 나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이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 해서, 자, 12세기를 딱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리장성 위에 이 금나라가 어디까지 보고, 이 화북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화북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됩니까? 금나라의 위세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요 위쪽에 이제 뭐, 남송이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창장강 쪽으로 이제, 남송이 쫓겨가고, 요쪽에는 뭐가 있고, 요쪽에는 서하가 있는 거고요. 요쪽에는 누구? 고려가 있는 요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지역까지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요 화북지역. 인사 땅이 오히려 요 나라보다, 요 나라는 연운 16조라는 조그만 지역만 먹었다면 이제는 뭐 이 중국의 제일 인사 땅이라 할 수 있는 황허강 유역, 이 화북지역까지 차지하는 게 누구다? 금나라라고 합니다. 금나라. 그리고 남성은 쫓겨가가지고 이쪽에 남성은 이제 이만이라는 이쪽에 수도를 두게 돼요. 이만이라는. 되겠어? 이렇게 12세기에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전세계 1인자는 금나라는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야. 봐봐. 여기도 똑같은 거야. 얘랑 비슷해. 얘도 봐봐, 얘들아. 얘도 가면은 이 요 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이제 중국 땅을 먹게 된 거죠. 중국 땅을. 그럼 봐봐. 이 중국 땅을 먹게 되니까 이쪽에도 화북 지역에 누가 많이 살겠니? 당연히 중국 한족 애들이 살고 있겠죠. 그럼 똑같은 고민을 얘들도 하는 거야. 이 여진족도 똑같은 고민. 어떤 거?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한족 애들은 똑같은 거야. 뭐, 니 따로, 내 따로, 니 따로, 내 따로 지배하는 거야. 어떻게? 왜? 또 똑같이 했다가는 얘들이 중국한테 흡수당할 수 있으니까 인구로는 밀려. 무조건 인구로는. 그러니까 흡수당할 수 있으니까 뭐다? 니 따로 내 따로. 그래서 뭐 원래 여진족은 자기 부족은 맹한 모국제로 다스리고요. 맹한 모국제로. 되나? 자기 민족은 맹한 모국제로 다스리고 원래 중국 한족 애들은 지네들이 실시하는 이 주현제로 다스리는 거야. 지네들은. 됩니까? 그래서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가고 중국 한족은 주현제로. 즉 이 여진 금나라도 무슨 체제를 했다? 이중 지배 체제를 한 거야. 따로 이렇게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가고 중국 한족은 주현제로. 그래서 키워드 북명관 남명관 나오면 어느 나라? 요 나라입니다. 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맹한 모국제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여진 12세기 여진 금나라를 뜻하는 거야. 꼭 좀 기억해야 된다. 뭐 정강이변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남송이 되는 거, 남송으로 되는 거. 자, 그리고 이 군신관계 요거는 재미있게 봐봐.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 1인자가 누구야? 이제 금나라 여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특이한 게 요 앞에서는 송나라가 돈까지 주면서 뭐니 자기 체면은 차렸잖아. 자기가 두 나라 다 발렸지만 뭐니 자기가 그래도 서열에서는 위였잖아. 그래도 얘가 형이었고 얘가 임금이었잖아. 위였잖아. 근데 이제 남송은 완전히 아싸 쭈구리가 됐어. 완전히 아싸. 인사는 누구야?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신관계에서 군은 남송이 아니고요. 금나라가 군이야. 얘가 더 높아. 이제 금나라가 군이고 남송이 신이에요. 남송이 되니 왜? 이 아싸잖아. 그만큼 이 금나라가 12세기에 파워가 상당했단 말이야.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여진 금나라구나 알아둡시다. 자, 마지막. 자, 13세기 몽골 가자. 몽골은 이제 끝판왕이 등장하는 요 위쪽에. 자, 이걸 만든 사람은 이제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쌤이 2개라고 했어. 기억나니? 칭기스칸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모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처음에는 10명의 대빵 10호장, 좀 있으니까 더 능력이 있으면 100명의 대빵 100호장, 나중에 더 있으면 1000명의 대빵 1000호장,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 혈통으로 안 보고 완전히 능력으로 보는 뭐다? 1500호제. 아우 너무 중요하죠. 1500호제 몽골하면. 그리고 이 칭기스칸이 어디를 점령하면서 엄청난 국가로 성장하니? 그게 호라즘이라는 곳이죠. 호라즘을 정복하면서 동서무역의 핵심 교두보인 그 호라즘을 공격하면서 비단길을 점령해서 이렇게 확 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얘들도 고유 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중에 파스파라는 스님이 몽골 문자를 만들어서 그 스님의 이름을 따서 뭐라 한다? 파스파 문자라 부르고, 얘들은 신분제가 독특하죠. 몽골인 제일 몽골인이 제일이다. 맨 위에 신분 계층에 몽골인이 이제 있고, 두 번째 계층이 재밌죠. 왜? 지네들로서는 이 넓은 대제국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뭐니? 외국인, 생목인 기억나? 눈이 색깔이 있는 생목인을 통해서 재정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 꼭 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멸망의 원인도 되죠. 왜? 누구를 차별하니까? 원래 중국 애들 한족을 차별하게 되면서 나중에 물가 상승, 교촌 난발, 얘들의 집회, 교초도 좀 적어보자. 교초, 오케이, 교초 어디 있어? 네 번째. 몽골의 지폐인 고액 화폐인 교초, 지폐죠, 지폐. 그만큼 상업이 발달했다는 증거거든. 교초가 몽골이 잘 나갔던 동서무역 핵심 키워드가 쌤이 몽골 나오면은 뭐라 했어? 요런 키워드 나오면 조금 몽골이라 했거든. 동서무역. 그래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때가 뭐니? 고액 지폐인 교초가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뭐냐? 그래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계속 찍어내서 물가 상승하고, 몽골인 제이주 때문에 그 최하층이었던 한족의 불만이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나중에 몽골 원나라가 멸망한다고 쌤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북방민족의 특징 10세기, 11세기, 12, 13에 등장했던 이 북방민족 4개를 쌤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지네. 하여튼간에 요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 자, 그래서 요거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파트인 한국사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